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은 익산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익산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후보자가 국정을 이끌 적합한 인물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KBS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마이케이를 통해서 또 휴대폰으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익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면서요. 그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권태홍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홍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길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자,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개별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주도권 토론 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게 되는데 후보자가 1분간 본인의 공약을 제시하면 나머지 후보자 3명이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유 토론에서는 한 후보에게 6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요, 후보자들의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시각이 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후보와 함께 익산을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 먼저 시작은 기조연설입니다. 1분 30초 동안 조배숙 후보부터 답변을 하게 될 텐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전북 정치에서 국회의원에 입성이 된다면 전북 정치력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국민의당 후보 조배숙입니다. 저는 4년 전 19대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을 또 전북을 떠나지 않냐고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면서 그리고 시민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이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정치인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즉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익산은 또 전북은 인재도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도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게 되면은 저는 4선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4선의 힘으로 익산과 전북의 이 어려운 난제들을 힘있게 해결하고 전북과 익산을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태용 후보의 기조연설 1분 30초 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권태홍입니다. 구태정치 패거리 정치로 호남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익산의 정치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철새 논쟁, 돌려막기 공천 등 정치의 기본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익산 시민들입니다.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기본을 흔들어 놓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제야 힘있게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서민을 절망하게 하는 새누리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분당에 야권 연대까지 파탄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 입성 욕심과 대선 주자가 될 욕심으로 당을 깬 책임도 져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기본을 지키는 정당, 실력 있는 정책 정당, 서민의 정당,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창당주역 권태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정치를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 기호 4번 권태용, 익산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길 후보인데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약화된 전북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박종길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종길 국회의원 후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오늘의 어려운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상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정치 구도권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한복판에 잘못된 우리의 정치 구도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얼굴의 정치 일꾼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확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간판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자꾸뭐 야당은 오로지 정권 정치에만 집착하며 야당으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낡은 정치권에 다시는 기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유권자가 버릴 때는 버리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경력이 다른 사람, 희망이 다른 사람, 기호 1번 박종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도 후보의 기조연설 1분 30초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 한병도입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제 선거 캠프 앞에서 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후보가 모여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한편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는 익산을 위해, 시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는 모습이니 시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무능한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다음 대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권을 분열시키고 있는 국민의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을 응원한다고 하더군요. 이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곧 새누리당을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한병도를 지지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익산과 호남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답변 순서는 권태용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주제에 대해서 아마 네 후보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부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동북아 식품 하면 이제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전 못지않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해서 어떻게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법제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정부의 당초 계획은 150개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10개를 유치해서 고용 창출 2만 2천 명의 생산 유발 4조 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개 기업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모두 국내 기업입니다. 전체 분양률은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경제 악화로 인한 국가식품 플러스트 배후 도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지원센터의 공조 아래 기업 유인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인력 공급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익산농업기술센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 대학, 폴리텍대학, 특성화 고등학교와 협력해서 각 교육기관에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기업 맞춤형 식품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식품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지 생산자와 식품 기업 간 원료 조달 매칭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결국 글로벌 식품 시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정부 당국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와 홍보에만 몰두하다 보니 내실을 기하지 못했고 과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설득과 선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R&D 시설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편의시설이 갖추고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찾아오듯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이곳에 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MOU 체결을 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 정책과 과감한 투자 등 입주 여건이 아주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입주 예정 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한 설득과 맞춤 적지획들을 펼쳐서 기업들이 찾아오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익산 지역의 식품 클러스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기업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한병도 후보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 유치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위해서 농림부, 전라북도, 익산시, 우리 당이 협의체를 만들고 합동으로 식품 기업들을 찾아가고 초청 설명회를 하고 발전 방안 토론회 등을 걸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관한 활동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품 클러스터의 2단계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는 70만 평 규모입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100만 평 규모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창업보육센터, 식생활연구소, 공동집배송센터를 포함한 2단계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세계 시장의 중심 식품 클러스터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 기업이 오려고 해도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가지고는 기업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과 규제를 식품 클러스터에 완화시키고 조세특례법, 투자보조금 규정 등 혜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조배숙 후보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29일 날 토론회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지금 현재 식품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그 뒤에 유치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LH공사에서 이 공구에 대해서 그 대행 개발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금 지급이 아니라 토지라는 대물 지급을 해서 이 공사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찾아가서 그 설명하고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오려면 투자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조세 감면과 보조금과 같은 그러한 그 외국 그 기업을 또 식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식품 기업으로서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미래 그 식품 그 발전 성장 동력을 창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연구소를 네. 설립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들어봤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인데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겠습니다. 6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기회를 갖는 후보자는 본인의 공약을 1분간 말씀하시고 나머지 세 분께서는 그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트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시간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박종길 후보부터 시작하시고요. 질문 30초, 답변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익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입니다. 2018년에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을 계기로 익산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안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이번 기회에 스포츠 시대를 확충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도심의 제2산업단지에 스포츠 용품 생산 기지를 유치하여 스포츠 관광 산업 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53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익산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저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분간 스포츠 관련된 공약을 말씀하셨고, 한병도 후보부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그 스포츠 관련 공약, 이제 대표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에서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청년에 대한 일자리, 이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 후보님께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정책의 그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을 효율화하면 구조조정과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중동으로 가라, 인턴하라 라고 하는데 또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부터 설명하겠는데요. 중동으로 가라는 것은 그 사막에 뭐로 가랍니까? 중동에 가서 그쪽에 일자리 찾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거리, 수출 품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경쟁력을 보고라는 그런 얘기죠. 중동에 가서 뜨거운 사막에 가서 고생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 산업 관광 체육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곳에는 많은 스포츠 용품 관련 회사가 이제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시설, 또 스포츠 신소재, 융합, 스포츠 의료 이런 많은 국제 기업들이 들어오면 자연히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네, 스포츠 전문가시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양궁이나 이런 분야는 이제 스포츠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수들을 육성하고 나중에 선수 생활을 이제 은퇴하고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때 그 기회가 없어서 그 외국으로 그 스카우트 되어서 갑니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또 거기서 인재를 키워서 다시 또 그것이 우리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하게 돼서 우리 어떤
그 체육 기술이나 체육 인재를 외국에 뺏기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도 상당히 그 좋은 일자리라고 예. 볼 수가 있거든요.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양궁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포츠 외교고 국력의 향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국제 무대에서 아주 단연 우세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줄을 서서 우리 지도자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 스포츠 문화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이걸 계기로 우리 국내 경쟁력도 강화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입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매우. 다음은 권태용 후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2018년 10월로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부채 비율도 높고 현재 3사공단 분양도 매우 저조한 데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형 사업만 벌여놓고 활성화가 안 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역사, 문화, 관광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익산의 키워드가 문화와 예술, 스포츠입니다. 이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국제 경기장, 장애인 스포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 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국내 전지훈련이나 경기를 하러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일자리도 형성되고 국내에 그 투자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포츠 산업 지구의 투자는 우리 익산시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까지 재정을 확충되어 있는 이 53조 원에 1%, 2%만 가져와도 1, 2조의 그 예산이 됩니다. 이것을 저만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당의 힘입니다. 이걸 갖다가 익산시의 체육 발전, 스포츠 발전, 이래서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함께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주도권은 박종길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20초를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스포츠센터와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의료지원센터와 복합 레저 타운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명쾌한 아름다운 살기 좋은 스포츠 복합 산업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두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릴 텐데요. 먼저 1분간 핵심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익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반드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농한기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면지역,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현재 70만 평 구묘를 100만 평 구매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빠졌던 보육센터, 식생활연구소 예. 등을 확립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악취 해결과 다목적 복지 회관 등 식품 클러스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조배숙 후보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악취 해결 문제는 정말 익산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시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도 불구하고 해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런 공약의 반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촌을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농촌에는 지금 말씀하시기는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이런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정말 네, 질문 정리해 주시죠. 갈 데가 없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예.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냄새의 원인의 원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2공단, 그 주변의 축사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 10개의 기업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 문제도 더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모니터링 요인이 30여 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나서서 네.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태용 후보 질문 30초입니다. 예, 엊그제 선대본을 발족하면서 몇 가지 공약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특별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식품 관련 기업이 오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이라는 문제로 꺼려하고 있고, 이전을 하는데 특별한 혜택과 메리트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이전을 했을 때 세금 혜택과 그리고 교부금 등을 더 과감히 지급을 하면서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는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런 메리트를 특별법을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종길 후보 질문 30초입니다. 네, 지금 완공 축사 악취 문제는 지금 이 순간도 분뇨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아직도 벽에 그 가부 축사 가구가 그 분뇨 가축을 이제 기르면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고형 처리해가지고 고액 분리를 해서 뭐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악취 문제는 완공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문제점으로 조사 결과 나오는 것은 현재 이공단의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주변의 축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 부송동까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고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적인 냄새의 근원과 원점을 찾아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된답니다. 지금 익산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악취 문제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법을 만들어서 가장 악취 문제를 찾는 용역을 하고 이 시범 사업을 우리 익산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가장 먼저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 시범 사업 지역을 우리 익산으로 한다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초가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예. 현재 식품 클러스터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실제 국가 사업으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동력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축소되고 확대되지 못하면서 예?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는데 1분간 먼저 핵심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 주역으로서 당연히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 대기업이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쳐야 되겠고, 그리고 또 기업이 와서 정말 오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처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조세 감면이나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의 그 양해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왕궁리, 미륵사지, 백제 역사 유적지의 유네스코 동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익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통한 관광 활성화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먼저 권태용 후보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연계한 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산의 그 남동 지역, 특히 왕궁 지역은 매우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악취 문제도 있고 또 새만금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왕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해서 익산식품 클러스터를 비롯한 익산 동쪽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새만금 수질 그 오염의 그 근원으로 왕궁의 그 축사 폐수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익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그 주제로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을 했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궁 그 축사 폐수 문제가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준길 후보 질문입니다. 네, 조 의원님, 그 식품 클러스터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앞장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깊이 알고 싶고요. 지금도 자신 있게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R&D 시설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물론 뭐 가지고는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야당 의원으로서 이것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은 전현직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만 호칭은 후보로 통일하시겠습니다. 예, 조배수 후보 답변하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08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제가 또 2012년도에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은 현역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솔직히 야당입니다. 그래서 그 LH 공사가 이 공사를 이끌어내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을 이끌어냈고 그때는 산나라당이었죠. 그쪽 인사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박종길 후보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한병도 후보 질문하십시오. 30초입니다. 예, 우리 조배수 후보님께서는 2012년에 이제 현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최종 120만 평을 1조 60억 원 규모를 70만 평에 5,335원 규모로 축소 확정 발표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초기에 120만 평 규모 1조 60억 원 규모를 현직 의원에 계실 때 발표하기 전에 용역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원안대로 발표 진행되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 클러스터 내에 체험 관광형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셨고 질문 정리해 주시죠. 예,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느낀 것은 일단 국가 식품 클러스터로 이렇게 국가 사업이 유치가 되면 일사천리로 다 사람들이 될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그래서 사실은 유치를 해놓고도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다 힘을 합해서 막아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70만 평이지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 LH공사가 워낙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그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 산업공단 그 공장 하면은 이렇게 쓰레기와 그리고 매연과 이런 것을 상상을 하는데 제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를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멋있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 공장 자체를
견학하러 올 수 있고 그것이 관광 코스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권태용 후보의 주도권 6분 드립니다. 먼저 1분간 핵심 공약 말씀하시죠. 네. 익산을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핵심 공약입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서민들이 매우 어려울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발전은 시민의 삶에 힘이 돼야 됩니다. 5인 이상이 모이면 소규모 자본을 통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출자 규모에 상관없이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이윤 창출은 물론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키워주기도 합니다. 소규모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해서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 생각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기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익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야별 업종별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취업 연계형 청년 경영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교육을 이수한 청년 인재와 예. 소상공인 협동조합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박준길 후보부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많은 협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면서 결사체인데 갈수록 사업체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에 따른 대안이라는 것은 뭐 일자리 창출 이것도 겸비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협동조합에 대한 매우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천여 개, 전국에 한 90여 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막상 연락들을 해보면 제대로 전화를 받는 곳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본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또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우선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 위에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되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병도 후보 질문입니다. 예,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보관하고 우리 서민들의 저는 경제 활성화의 한 축과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협동조합을 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는 것이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이 많은 지자체와 행정에서 함께 논의구조를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고 이런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구체화 방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저는 널리 알리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교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의 어떤 지원센터를 어떤 네트워크형으로 지자체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고민을 함께 안아줘야 됩니다. 그 협동조합이 양이 이제 많아지면 그 질도 또 협동의 어떤 수준도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 제가 그 중심에 서서 지원책이 항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원스톱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후보의 질문 30초입니다. 네. 저도 그 협동조합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 이 협동조합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역사가 100년이나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몬드라곤은 그 계열 회사에서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것이 발달한 선진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는데 그럼 과연 정말 이것을 어떤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만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조금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몬드라곤의 사례를 보면 파산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파산 사례에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그리고 대단히 어떤 경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실제 협동조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경제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결국 협동조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오히려 서민들이 생존할 공간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벌어가는 공간만이 아니고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공간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공적 사례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실제 그 성공적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생존의 공간 또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 관계를 크게 늘리자는데 오히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의 신뢰가 모두 깨진 속에서는 어떠한 공생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모범적인 어떤 사례 또 어떤 가능성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 4분의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6분씩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을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육 분야에 관련된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4분께서 1, 2, 3, 4번 중에 한 번호를 선택하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한병도 후보, 조배숙 후보, 권태용 후보, 박종길 후보 순으로 질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한병도 후보 1, 2, 3, 4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기호 2번이니까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대학 등록금 인하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현실 중에 하나이면서 이건 청년 또 실업과도 연결되는데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닙니다만 졸업 후에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한병도 후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법제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명문대 학생이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과 이별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을 방치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반값 등록금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7조 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 나서서 이 7조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반값 등록금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이 1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마무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후보 1번, 3번, 4번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학교 폭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4대 사회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근절 방안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연간 발생 건수가 무려 2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그 학부모님 또 학교 학생들 상당히 지금 긴장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학교 폭력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학생들과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들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서 또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그 치유책이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완화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는 자기의 그 폭력이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공포감과 그리고 자존심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자학, 그리고 자살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고 또 피해자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당당히 어른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장하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태용 후보, 예, 3번, 4번 중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도 제 번호대로 4번 선택하겠습니다. 예. 지방교육 재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누리과정, 누리 예산을 보더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현재 지방교육 재정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그 누리과정 문제를 보면 지방교육 재정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뻔뻔한 거짓말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조 1천억 원이 필요한데 3천억 원을 내려다 주고 다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짓말이 사실 교육을 망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저는 개원 국회에서 누리과정 보육 지원 보장 약속에 대한 특별 결의안을 제일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반 예비비를 투입하면 2조 1천억 원 정도의 부족분은 즉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시설을 유지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산인데요. 현재 그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걸 1%에서부터 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39조 4천억 원에 그치고 있는 그 교부금을 10조 원 정도 증액해서 49조 4천억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 역시 지양돼야 됩니다. 지역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교육 재정 예산을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결국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교육 예산을 늘리는 길, 그 길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종길 후보인데 남아있는 질문 자연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저출산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방안 있으시면 1분 30초 말씀하시죠. 네.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은 치열한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 운영을 저해하고 있고 가계와 국가 경제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사교육부는 학부부의 커다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교육과 중복되어 지출되거나 비생산적 소모성 지출이 되어 국가의 교육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격차를 벌리게 하는 그런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벌리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회계층 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경쟁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불합리한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과 전인적 인간 형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의 그릇된 인식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취업의 경우 대졸과 교졸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졸이라도 일정한 자격과 인품을 갖추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돼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고생 끝에 지금에 네.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질문 선택해서 답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공통질문 두 번째 시간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로 돌아와서 조배숙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면 되겠는데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이곳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이 농식품 인프라가 되어 있는 이 형성, 이곳과 연계를 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방안, 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됐는데 또 다행스럽게 농업 관련 기관들이 그 혁신도시에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또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전북대학이랄지 우석대학 그리고 또 익산에 있는 또 전북대학 원광대학 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학과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 관련 기관이 연계해서 저는 어떤 이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관이 있는 마당에 그 IT 산업 같은 경우는 창업 보육센터가 활발합니다. 인큐베이터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농업과 식품 분야에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이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농업과 식품 분야에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는 전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그 연금공단이 왔고 그리고 기금 운영 본부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500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그 업체가 온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기관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사기업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익산도 네. 저는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웅 후보, 혁신도시와 익산을 연계한 발전 방안, 1분 30초 말씀하시죠. 예, 혁신도시가 균형 발전의 촉매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적인 보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입법적인 보완을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 의지가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지방 혁신도시를 안착시킬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법적 정비가 되고 실제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어찌 보면 이제 익산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 등까지를 포함한 그런 방안에 좀 적극적으로 성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지방 혁신도시를 안착시키는 부분부터 좀 관심을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전북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도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전북의 어떤 성장 전략, 익산의 어떤 성장 전략,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실제 익산에서도 그런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포함한 어떤 발전 전략이 나온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금 통과된 것도 있고 계류된 법안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어떤 지방자치 또 지역의 각종 기관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 혁신도시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익산의 스포츠 관광산업 특구에도 이와 연계된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런 기업을 확장 지원해서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존하고 산학협력기관을 같이 연계해서 식품 클러스터나 산업 스포츠 단지 내에도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또 발전하려면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혁신 도시를 기업과 지역 발전의 거점 도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특례주고 임대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의 통합의 특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익산에도 이러한 혁신도시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한병도 후보 혁신도시와 익산 연계 발전 방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집중화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지방의 낙후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방의 몰락을 막아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LH공사가 전북 혁신도시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빼앗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도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우리 당에서 지역 정치권과 합심을 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우리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 6월에 전북 이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금융 관련 업체 및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고 더불어 금융타운도 저는 조성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익산은 문화관광 및 교통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금융 관련 업체 및 기관 유치를 통해서 혁신도시로 가는 관문과 금융타운의 배후도시로 더불어 연계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 혁신도시와 익산을 연계한 활성화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10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토론회 중에서 시청자인 유권자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주도권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 6분씩 각 후보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먼저 권태용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길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 6주기입니다.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재반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되고 국가도 이러한 재반 기준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국가는 이를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수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골 양로원에 많이 다니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양론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농촌과 농민이 어렵다는 걸 몸소 체험하셨겠네요. 예. 혹시 백남기 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 아니요, 제가 잘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네. 예. 작년에 시골의 어른들까지 농촌 문제, 농민 문제를 풀어달라고 서울 광화문 농민대회에 모두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 농민대회에 가셨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이 백남기 농민이십니다. 17대 국회의원 때 그 쌀 수입 개방에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신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때는 이제 당론이어서 그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그 한미 FTA 그 체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쌀 수입 개방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그 거대한 개방화 물결에 있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경로당과 그 농촌에 다닌 것은 좀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풀어보시러 갔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은요, 익산에 거의 한 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역에는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면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동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다닌 것은 노인 복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또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서 그리고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그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홀로 남아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복지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농민 문제는 제가 상임위를 농수산식품위원회를 제가 자원을 해서 2008년도에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농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서로 공부도 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백남기 농민을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야권연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대당 야권연대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제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야권연대를 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좀 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의석수도 많고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본인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돌리십니까?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야권연대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당 대표께서 그런 것을 주장을 하시고, 그러나 좀 더 저는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어떤 더 깊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병도 후보에게도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비책이 있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의 문제는 뭐 4선, 3선 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서민들의 절박함, 지역의 절박함은 열정으로 승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 예산 관련 이 상임위나 이런 곳에 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배수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 4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배수 후보의 입장을 여쭙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아무튼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이, 저는 대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 부분을 4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고요? 네. 저는 이제 일단 그 부분에서 정책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배수 후보의 주도권 시간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길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권태웅 우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태웅 후보님께서는 익산의 기득권과 부패 정치로 표류하고 있다고 그랬고, 익산은 구태 정치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권 후보고 저하는 구태인가요? 신태인가요? 저희는 구태는 아니죠? 예. 묶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데요. 같이 답변해 네. 줍니다. 저는 적어도 어쨌든 좋은 정당이 있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어떤 개인에게 맡겨두는 정치 내지는 지역에서 정당 간 경쟁이 없는 정치는 필연코 무능과 부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내에서 함께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당 간의 선의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런 무능과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깊은 자각과 반성 위에서 실제 이러한 제도적인, 문화적인, 행태적인 혁신을 이뤄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답변해 가는 그럼 거겠습니다. 그렇다면 권 후보와 저는 아직 구태 정치에 속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배석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4선을 도전하시면서 많은 당적도 바꾸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면에는 정치적 소신인지 또는 경제적 소신인지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어저께,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그 호남 정신에 위배하는 그런 당적 변경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권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내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당원들만의 경선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핸드폰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치렀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안 되겠다, 문제다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민 유권자들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의 진정성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치적 소신과 경제적 소신이 다 겸비돼서 익산을 잘 끌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후보님, 어제 부산에서 문재인 그 전 대통령 후보께서 그 부산은 20년 동안 여당의 독점으로 인해서 썩은 물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아주 그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과격한 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후보는 친노이고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익산 지역은 30년 동안 야당이 독점해 오면서 왕궁 축산단지보다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저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기득권 유지가 부패를 낳았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60년 전통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려운 시절, 독재 시절에도 민주화를 만들고 평화 통일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민주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과 정책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비판을 하셨듯이 우리 호남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기득권화돼 있고 안주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이런 당이 나와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정당들과 서로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익산은 오랫동안 그 야당의 일당 독점을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또한 이제 익산은 여성 친화 도시로서 그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 정치인을 잘 이렇게 배려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 여성 후보인 김영희 후보를 제치고 이렇게 후보에 발탁되셨는데, 이런 문제도 좀 마음이 좀 언짢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저의 마음이 무겁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우리 시민들과 호흡했던 두 후보님들입니다. 그게 중앙당에서 이제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평생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다 쓰신 걸로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를 할 때 자유권 토론회는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익산 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차분한 이야기들로 좀 진행이 되는데, 두 후보의 주도권이 남아 있습니다. 한병도 후보 이어서 이제 조배숙 후보 주도권인데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역 현안에 관련된 열띤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배숙 후보님께서 식품 클러스터 관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식품 클러스터는 정말 낙후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익산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당시에 그걸 주도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현재 1단계 70만 평은 하나의 작은 단지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 적어도 100만 평 이상과 1조 60억 원의 예산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 정치는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사시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이 익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런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꿈을 원대하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존망에 걸렸었습니다. 예비 타당성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들 너무나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안간힘을 썼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거대한 적자에 시달려서 도저히 신규 사업을 못하겠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또 이것을 2단계를 더 힘있게 추진하는 것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새누리당 우리 박준길 후보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남북 문제가 꼬이고 있고,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은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반값 등록금 문제, 대통령 공약했고 약속을 하겠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이 수많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네. 이 새누리당은 국가 복지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남북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철수랄지. 이것은 북한 김정인이 우리가 주는 돈을, 임금을 제대로 우리 북한 주민들께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를 그 핵개발이나 전쟁 무기 이렇게 비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처해진 조치 아니겠습니까? 또한 복지 문제도 예산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하다가는 또 이게 국가 큰 부도 위기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금 수위를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 안전, 남북 문제를 잘 조율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좋은 말씀들은 해주셨는데 누리과정 약속 지키셨습니까?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지켜져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태형 후보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독주, 그리고 재집권에 대한 어려움, 야권의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공조하고 정책적 연대를 우리 전북적 차원에서 핵심 공약들을 같이 내놓고 전북적 차원에서 정책 연대 선언을 한다든지 공조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죠. 근데 전북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위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5% 내외의 새누리당 후보와 격차를 가진 야권 지역은 사실 승리를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당대당 야권 연대를 계속 제안드리고 그 정책 연대를 비롯해서 미리 당 차원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대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적극적 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 수도권 문제에 관한 어떤 대책, 솔선수범, 책임 있는 어떤 자세 없이 어떤 전북 지역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상황은 좀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 우선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혜석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님이요? 예, 후보님께 죄송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들은 그것은 국민의당을 음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헌병도 후보의 주도권 6분 쓰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박종길 후보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쪽에 계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그 피겨킹인 김연아 선수가 인터넷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스포츠 영웅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선정위원 주장이 50세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상자가 뒤바뀌었다고 하는데,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후보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김연아 선수가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위 선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에게는 아직도 많은 그 시간이 있고, 현재 그 50세를 넘은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 그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하고, 차후로 언젠가는 그 김연아 선수도 그 대회에 합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령이 초과된 많은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먼저 스포츠 영웅으로 설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기준을 정하고 뭘 해야지, 그런 기준 없이 하다가 나중에 이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역시 좀 이게 자꾸 이게 이 새누리당하고 그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육회 담당 그 위원회에서 그 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네.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박정길 후보님은 이상이고요. 그리고 한병도 후보께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후보님 또 권 후보님 모두 아주 훌륭하신 후보님들이십니다. 또 대학 시절에는 그 민주화 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그 더민주당의 대표 권한대행입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요. 대표요? 예, 국보위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큰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 후보님 그 감회가 좀 남다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과거 그분이 국보위에 참여하셨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분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이걸 가지고 변화를 시켜보고자, 그걸 당선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이곳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보겠다는 의지로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분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초청을 한 배경은 지금 당내에서 여러 어떤 내분과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분의 독특한 리더십,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소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현재 함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더 민주당에서 자꾸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보에서 정말 우리 민주화나 이런 호남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 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태영 후보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권 후보님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신 것 환영하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심상정 대표가 지금 종북 의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기회에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정의당은 민주적인 대중정당을 지향합니다. 정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이 어찌 보면 조금 다른 과거들을 가진 당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셨던 당원들도 계시고요. 촛불을 보고 그걸 계기로 참여하신 당원들도 계십니다. 정의당이 다른 점은 서로 다른 과거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당의 공조직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또 서로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정의당을 창당하고 작년까지 사무총장을 맡아오면서 많은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당이 커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희망을 우리 정의당 내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 17%까지 지지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저희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일부가 또 정의당에 계시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같이 대화로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 한병도 후보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병도 후보님이 8년 동안 야인으로 계셨는데 그 8년 동안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야인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이라크가 말씀은, 네. 그 전쟁 중에 국가 재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시간을 이렇게 해서 네 후보가 주도권 토론 6분씩을 다 쓰셨습니다. 이제 개별 질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식은 똑같습니다. 후보자 네 분께서 1, 2, 3, 4번 중에 번호를 선택하시면 제가 제시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박종길 후보 순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네. 현안과 해결 방안, 네, 어떤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관광 컨텐츠인데요. 충남 공주 부여 또 서울 그리고 익산과 함께 더불어서 유네스코가 등재가 된 익산의 이 백제문화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차별화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네. 방안입니다. 이 백제 문화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고조선부터 내려온 우리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백제가 있고 또 그 중심에 또 왕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번이나 이 지역이 도읍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숨어있는 정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역사적 숨결을 느끼고 민족 혼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중심이었던 왕궁과 미륵사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게 이게 시급하다고 보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빨리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되겠고, 백제 역사 관련 뮤지컬 등 문화 사업을 확정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제 마을을 조성하고 브라질 카니발 같은 그런 우리 소동 축제나 국가 축제를 통합해서 그런 대규모 지역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병도 후보 순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하겠습니다.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 방안인데요. 국가에서 식품 산업 직접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역시 남아있는 과제는 관련 기업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방안 1분 30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두 공통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는 현재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가진 이 R&D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부각시키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현재까지는 그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농림식품부에서는 주무부처인데도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부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대기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익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요소를 위해서 말한 여러 가지 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신산업 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배숙 후보 3번과 4번의 질문 중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하겠습니다. 네. 할랄 식품 조성 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할랄 식품의 시장 규모가 상당히 거대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입주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산업과 종교의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선 박근혜 정부가 지금 프랑스의 그 테러와 벨기에 브뤼셀의 테러로 세계적으로 반이슬람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친이슬람 정책을 가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할랄 식품에 대한 그 인증과 시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 할랄 식품 이 단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원리주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무슬림의 그 통행이 빈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다들 IS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이 오게 되면 여기에 근거지가 되어서 우리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산업과 그 경제, 일자리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그 눈앞에 소탐 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했을 때 나중에 정말 테러가 발생해서 이런 사건이 한두 번 터진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물어 돌아갑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지역,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산업 경제적인 그 차원만이 아니라 멀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박종길 후보는 또 나머지 하나의, 예. 권태용 후보가 남아 있군요. 네네.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겠군요. 네, 죄송합니다. 왕궁 축산 폐수 문제, 새만금 수질 악화도 직결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이생존권 문제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동안 왕궁 쪽에 그 폐수 수질 개선 대책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그 폐수 처리장 용량이 일일 8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1200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추가된 거에 대한 추가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현재 여러 조치들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처리 전망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적인 좀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축산단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생태숲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40% 정도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적극적인 계획을 좀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현재 새만금 문제까지를 연동해서 결국 정부, 특히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센인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축산 폐수 처리와 연동해서
어떤 삶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왕궁을 비롯한 그 익산 남동쪽이 계속 소외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새만금 오염원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익산 남동쪽이 새로운 개발지가 되고 식품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도 될 수 있고 관광 벨트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익산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을 해봤는데 100분의 시간이 네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을 검증하기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매진말에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못한 말씀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한병도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진말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중앙당으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내년 대선 승리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라는 선봉적이 되라는 엄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을 분열시켜 새누리당의 승리를 안겨주려는 세력은 대통령 후보가 한번 돼보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한병도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익산 시민과 더불어 기필코 승리하여 분열 세력 물리치고 새누리당 심판하여 익산 발전 정권 교체 네. 이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후보의 매진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익산 발전을 갈망하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위대한 익산 시민께서 익산시가 대한민국 발전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호 1번 저 박종길은 낡은 기득권 정치 세력을 대신할 이 지역의 당당한 대안 세력이 될 것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무엇보다도 고향을 위해 헌신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저 박종길이 오는 2018년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익산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 익산을 스포츠 관광산업 특구로 지정,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스포츠 관련 용품과 의류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필히 기호 1번 박종길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태용 후보 매진말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편에서 정치의 기본을 지켜가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5명이 일당백을 해왔습니다. 거대 재벌 삼성과 싸우다 삼성 비리와 싸우다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는 곳에 심상정이 있습니다. 썰전 유시민은 정의당의 평당원입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당원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당원들이 합니다. 잡음 한 번 난 적 없습니다. 정의당의 창당주역 권태용을 익산의 인물로 키워주십시오. 사무총장은 인사, 재정, 정책 등 당의 모든 살림을 실무적으로 총괄합니다. 저는 4번을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만하면 익산 시민의 사무총장으로 일 한번 시켜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위해 제게 남은 시간을 모두 쓰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기호 4번 정의당, 기호 4번 권태용, 익산의 큰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증가율이 0.7%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위공무원 차관급 이상은 전북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홀대와 차별, 해도 너무합니다. 전북에 대한 이 같은 홀대와 차별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선거 때가 되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지도 못하고 선거 때만 지지를 바라는 더민주당의 모습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익산 시민의 사랑으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제 사선에 힘 있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서 멈춰있는 익산 발전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힘 있는 사선 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을 후보자 조배숙 후보, 권태용 후보, 박준길 후보, 한병도 후보 네 분의 토론회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후보자가 국정을 이끌 또 익산을을 대표할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사이트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을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